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치개혁과 정치벤처라고 얘기하시는데 일종의 신당 운동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바쁘신데 또 네. 제가 또 감히 나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랑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정치개혁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양양자 무소속 의원 네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움직임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주제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언가요? 아니 현실 정치는 네. 어쨌든 모순 부조리가 많습니다. 뭐 이리저리 못하는 것도 있고 뭐 모자란 것도 이제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 어떤 요구와 불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이제 정치 벤처들을 차리는데 우리 이제 그동안 지난 한 30여 년 동안 해도 수백 개의 정치 벤처들 이른바 뭐 신당이라고 하는 그 수백 개의 정치 벤처들을 봐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무당층이 한 30%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양당에 대해 가지고 요구 불만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갖다 받아 안아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제 벤처를 차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총선 앞둔 연례 행사입니다, 이게. 그렇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또 4년 전에 또는 그 어떤 8년 전, 12년 전에 뭐를 했는지를 갖다 다 까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망각의 동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정치 벤처 차려가지고 감언 이설로 이렇게 또 이렇게 뜯다방처럼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탕하고 네. 뭔가 챙겨가지고 또 이렇게 뭐 가는 그리고 또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 이번에는 좀 정치 벤처들에 대해 가지고 좀 바로 보자. 그 정치 혁신의 어떤 기치를 내건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 벤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좀 있으면 이제 그 양당에서도 또 이렇게 그 혁신 공천이라든지 뭐 정당 혁신의 이름으로 또 뭔가 또 이렇게 이벤트를 벌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쨌든 정치 벤처들이 제일 그래도 이렇게 그 몸이 가볍고 또 화려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신경 쓸 게 있고. 없죠. 예. 그리고 뭐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렇게 자유롭고 또 새로운 어떤 사조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 벤처들이 첨단 기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 정치 벤처들은 지금 뭐 이렇게 움직임은 미약한데요. 그 안에 많은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어요. 네. 그건 비록 양당이라 하더라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 양당에서도 결국 그걸 흡수해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요.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고민 안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김종인 영감 있잖아요. 예. 김종인 영감하고 또 김종인 영감의 키저들이 있잖아요. 금태섭, 맞습니다. 정택은, 예. 뭐 봉다로.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발언을 보십시오. 근데 김종인 영감께서 차관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를테면 뭐 차관 인사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발언에 대한 거, 예. 뭐 찾아보면은 그냥 1년 365일 동안 내내 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이 비판을 갖다 할 만한 거리가 왜 없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비판의 수준들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많은 어떤 당원 동지들 또는 간부들하고 호흡을 맞춰 가지고 쭉 와서 집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게 가치와 이념, 비전, 정책을 공유하는 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 안에서 뭐 20년, 30년을 갖다가 해도 우리 홍준표, 유승민처럼 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이 사람들이 뭐 하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저 가치 이념을 공유하지 않은 어떤 이 결사에 이 후보로 영입이 돼가지고 집권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와 이념을 갖다가 공유하는 그 인적 풀이 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 인사는 겨우겨우 어떻게 했어요. 네. 차관은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실무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나가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바깥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자란 사람 아니면은 네. 좀 큰 사람 아니면은 실무 장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또 1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는 가능하면 또 기존에서 이제 이 유능하다는 사람들을 갖다 뽑아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쭉 한 1년 이상 쭉 해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나 어떤 문제의식 이 부분하고 이걸 갖다 좀 싱크로율이 높지 않아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통일부 문제도 사실은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고요. 네. 그 외에도 곳곳에서 그런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흡을 갖다가 많이 좀 맞춰왔던 사람들을 차관으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엄선했겠죠, 그죠? 그렇죠. 아무나 뭐 시키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차관들도 이제 쭉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다. 우리가 내각제 국가는요. 네. 그 장관이 원래 그 당에서 20년, 30년 동안 그걸 갖다 계속 끌어나가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그 장관이 있다 하면은 그 분야의 정책은 그 장관이 사실은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거죠. 그렇죠. 인사도 하는 예, 거고요. 실제 뭐 본인이 국회의원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제 국가는 예.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정당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껍데기만 있고 안에 내용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당에서 20년, 30년 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되고 윤석열이 이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나 인사가 내각제 국가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는 아니, 그럼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일제 김종인 할배는요. 기본으로 내각제 개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근데 꿈은 꾸는 거는 자유인데 그렇죠. 말입니다. 그 네. 현실에서 지금 여기서 다 큰 다리를 몇 개 건너고 산을 몇 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네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정치 내각제 예. 어떤 이 국가 내각제 어떤 국정 운영 시스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까는 건데. 그러니까 난 윤석열 이 대통령께서 그때 선대위 그때 후보 시절에 예. 선대위원장을 해촉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선택을 잘한 선택.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아니 문제는요. 지금 이 김종인과 김종인 키즈들의 정치 혁신은 요런 유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판, 육아해도 할 수 있는 비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큰 의미도 없고. 또 적용을 해봤자 예. 이 국정 운영 크게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자, 저는 뭐냐면요. 정치 혁신을 말하는데 사실은 다 이렇게 김종인처럼 헛다리 짚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헛다리가 김종인만 범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했던 수많은 벤처들이 대부분 헛다리를 짚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헛다리가 뭐냐면은 지금 시점이 1987년 이후 36년간 지배적인 어떤 통념이나 이념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지난 36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사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민족 반민족, 그러니까 뭐 이쪽은 뭐냐면 평화고, 이쪽은 냉전 또는 전쟁 세력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죠. 예. 예. 아니 그런 구도가 작동을 갖다가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은 평등 조화를 지향하고 이쪽은 성장과 발전만 지향한다. 이런 어떤 큰 구도가 있었잖아요. 네. 자, 근데 지금은 현 시점이 보십시오. 북한의 어떤 김대중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한반도의 어떤 이 군사적인 어떤 역학관계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비굴할 정도로 예. 이렇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온정적으로 뭘 갖다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니 뭐 동등등 예. 뭐 미사일로 핵으로 뭐 핵실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저쪽을 존중해주면 우리가 어떤 이 온정주의적으로 나가면 우리의 어떤 이 방어력을 갖다 스스로 해체하면 9.19 군사합의 등으로 그럼 북한이 변할 거다.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에 뭐냐면은 평등주의, 즉 뭐냐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갖다가 자신들의 간판 상품으로 삼았거든요. 그거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뭐 노동 기본권 강화 이러저러한 게 있었어요. 네. 소득주도 성장도 사실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확 끌어올려봤고 공공부분도 규모도 팽창시켜봤고 친노조도 해봤어요. 네. 불평등 양극화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렇죠. 일자리 문제 훨씬 악화됐습니다. 맞습니다. 훨씬 불공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냐면은 민주 반민주 하니까 민주 세력은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쪽은 능력은 없어도 무능해도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무능한 거는 확실히 맞는데 훨씬 비도덕적이죠. 그렇죠. 이건 완전히 그냥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야 뭘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할까 말까.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도 인정 안 하겠죠. 예, 예. 근데 법원에서 판결 받는다는 건 도덕이랑은 또 거리가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까지 말하면 민주당이 팔던 상품이 말입니다. 민주 팔았어요. 평화 팔았어요. 도덕 팔았어요. 그 다음에 평등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보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네. 야, 니들 말이야 부도덕하고 부패죄라고 뭐 하면서 끊임없이 뭐냐면 사과하고 사죄하고 움찔움찔 해왔던 거죠. 움찔움찔하고 예. 뭐 뭔가 부채의식 갖고 있고. 때로는 뭐냐면은 자해도 많이 했어요. 예. 뭐 제명도 하고 출당도 시키고 징계도 하고 예. 뭐 4.3 발언이다 뭐 해가지고 아니 기본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의 어떤 정점에 박근혜 이제 탄핵이 이제 있는 거고요. 예. 뭐 저도 사실은 제명당한 당했죠. 이유도 예. 뭐냐면은 보수는 뭐 이 품격이 갖다 있는데 말이야 막말했다고 해서 막말도 아닌데. 앞뒤 얘기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네네. 그걸 갖다가 그냥 뚝 잘라가지고 김종인이가 그렇게 했죠. 예. 아니 이게요. 예. 지난 어떤 36년간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완전히 파탄이 났지 않습니까? 예. 민주 파탄 났어, 평등 파탄 났어, 평화 파탄 났어요. 그다음에 도덕도 파탄이 났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팔던 제반 정책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국가, 노동기본권 강화, 소득주도 성장 뭐 5만 가지들 무슨 하다못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정책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뭐 5만 가지들이 다 파탄이 났어요. 폐허가 됐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필요해요. 네. 그다음에 낡은 시대의 어떤 가치나 정책과 이거하고의 어떤 이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괴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함은경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민족주의다. 옛날에 우리가 운동할 때 전두환과 싸울 때
이러저런 걸 다 이렇게 동원해 봤는데 그 민족주의 그게 제일 장사가 잘 되더라. 뭐 이래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은 시효가 다 했다. 그 결국 뭐냐면은 부조리한 현상, 소모적 대립 갈등의 이면에 이 시대착오적 사상 이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함은경이 지적했어요. 예. 민경우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 보면 뭐냐면요. 저쪽이 이제는요 경제민주화, 보편적 국가, 복지국가, 뭐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햇볕 정책 이러저러한 어떤 자기들이 팔던 게 다 파탄이 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괴담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그 괴담도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좀 그 총선 겨냥이라고 치면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 완전히 억지거든요. 뭐 예. 검찰 독재를 팔았다가 뭐 하도 안 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거 팔고 지금 파는 게요. 이전에는 그래도 그럴듯한 얘기들을 팔았고 비전을 팔았고 희망을 예. 팔았고 햇볕 정책 뭐 비춰주면은 또 벗고 핵도 내려놓고 뭐 우리하고 같이 얼싸안고 막 춤을 출 거. 저도 사실 한 20년 전에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그 대안이 뭐 그냥 뭐 전쟁을 하는 건데 전쟁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아, 예. 더 예컨대 이제 그런 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갖다 수용을 했잖아요. 예. 아니 이게 다 하면 이제 민주당이 뭐냐면 왕년에 팔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게 허위거나 거짓이거나 파탄이 난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담 장사를 하는 거고 허위, 거짓 이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까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압승을 하려 그러면 네. 또는 정치 벤처들이 뭔가 좀 이렇게 한국 정치의 혁신에 기여하려 그러면요. 새로운 어떤 기존의 어떤 36년간 풍미한 어떤 비전과 정책과 가치들이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는요. 새로운 어떤 가치 비전 정책의 설계도라도 내놔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예컨대 노동은 이렇게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남북 관계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그래도 외치 분야 있잖아요. 외교 안보 북한 정책에서는 새로운 거를 분명히 내놨습니다. 그렇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예. 그다음에 어떤 이 글로벌 중추국가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있죠. 사실은. 예.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꽤 그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왔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내치 분야는 큰 원칙은 얘기했어요. 네. 노동개혁, 교육개혁, 예. 연금개혁 해야 된다. 예.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갖다 쭉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큰 틀이 아직 정립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치 분야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큰 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예컨대 저출산 문제, 그게 돼 가지고 인수위 때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3월 달에 네. 그때 7년 만에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이제 그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방치를 했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해결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있잖아요. 그 김병준 교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때 위원장으로 예. 선대위 때 그 인수위 때 위원장으로 했는데 그 뒤로 별로 진전이 별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치 분야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아직까지 뭔가 큰 어떤 기조를 정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제 얘기는요. 정치 혁신을 도모하는 벤처들은요. 지금 시점에서 36년간 풍미하는 철학, 가치, 비전, 정책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다 어떤 이념적으로 파산한 상황, 예. 폐허가 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어떤 나라에 대한 이 정사진이라도 내놔야 돼요. 근데 그나마도 어느 정도 내놓은 거는 윤석열 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 벤처 내지 정치 혁신을 도모할 때는요, 윤석열 정부보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앞서 있어야 됩니다. 아, 최소한 내가 정치 혁신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전보다는 앞서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니까 네. 시장이 장사를 했또. 그렇죠. 아니 피처폰 들고 있으면 스마트폰 비슷한 거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네. 뭐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니 뭐 전기장터 해도 뭐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 가고 충전 어떤 속도도 좀 더 빠르고 멀리 그렇죠. 가고 안전하고 음. 아니 뭐 이러저러한 거를 갖다가 좀 우리가 곧 지금 뭐 출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뭔가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번 이 포인트에서 네네. 지금 이제 양양자, 금태섭, 신당이 각각 그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연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그 외의 신당들이 그럼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먼저 금태섭 신당을 얘기한 거는요. 예. 그 금태섭 신당은 기본적으로 그 이 김종인 키저 그렇죠. 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러면 뭐 성찰과 모색을 하다가 사실 성찰과 모색은 제가 2007년에 제가 그때 만든 거예요. 예, 성찰과 이미. 모색을 위한 토론 모임인데 예. 아니 뭐 이름 좋으니까 뭐 그냥 예. 성찰과 모색 시즌 2, 3, 4, 5 좋습니다. 예. 그때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슬로건이 이 인물이 아니라 가치다. 네. 이게 그렇다잖아요. 그러네요. 그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또 공평사회, 공평국가라고 하는 어떤 비전도 어쨌든 내가 제시를 했어요. 예, 예. 진보와 보수를 넘으라고 하는 책도 냈고 그게 지금 16년 전 일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성찰과 모색 2가 이제 이렇게 떴던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냥 흔한 어떤 정치 비평가들의 어떤 비판 그 이상이 아니에요. 참. 담대한 어떤 시대를 전체를 놓고 딱 통찰하면서 큰 어떤 포효, 큰 깃발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방이 없고 그냥 김종인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건 뭐 윤석열 뭐 이러저런 문제 많아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금태섭 신당의 문제는 사실은 그겁니다. 거기 뭐 이제 정태근, 박완석 이 금태섭이 예. 지금 기존에는 금태섭 이게 또 새로운 당 준비위원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금태섭 씨하고 이제 정호희 씨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이렇게 정태근, 금태섭, 박완석이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당을 한대요. 박원석이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중도 실용주의 정당이에요. 예. 딱 이런 명칭이 그 정식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중도 실용주의 빅텐트라고 그랬는데 자, 이 중도 실용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또는 자익과 우익이 격렬하게 대립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를 타협하고 절충하고 뭐 예. 이런 그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의 어떤 이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는 그냥 뭐 오만 가지를 넣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 언어에 의해 가지고 딱 틀이 있습니다. 네. 뭐 대충 진보 보수 잘해보자는 얘기고요. 장점을 갖다가 따자는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기존의 어떤 철학 가치 이 비전이 다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도 실용 빅텐트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뭐 금태섭 신당이든 이 정태근, 박완석 박원석, 금태섭의 무슨 신당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중도 실용 빅텐트 정당이든 아니면 새로운 당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혀 어떤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포인트를 시대를 잘못 잡고 시대도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양양자 신당 예. 그건 한국의 희망이죠. 정식 명칭이. 양양자 신당 큰 구호가 뭐냐면 이제는 건너가자 이겁니다. 네. 추격 국가에서 이렇게 그 선도 국가로 가자. 그 다음에 좋은 정치로 가자. 네.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런 어떤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과학 정치.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실용 정치. 예. 뭐 이런 거를 내세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금태섭, 정태근, 박원석의 어떤 신당보다는 그래도 한결 좀 진일보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차 대전을 다룬 서부전선을 그린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뭐 레마겐의 철교 유명한 게
그다음에 마켓가든 작전. 그거는 한국에서는 멀고 먼 다리, 네. 머나먼 다리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건너가기 위해서 그 루로 공업지대로 연합군이 이걸 갖다가 점령을 하려면은 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네. 이 다리를 점령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건너기 전에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를 갖다 벌였습니다. 이제는 건너가자 그랬을 때는요. 그러면 먼저 이쪽에서 낡은 어떤 철학 가치 어떤 비전 정책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런 거를 연상을 갖다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뭐 너무 지긋지긋해. 서로 싸우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뭐 하여튼 이 정말 나쁜 정치야. 네. 비과학 정치고 그다음에 실용이 아니고 이념 정치야. 근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 좋은 정치로 갈 거야? 과학 정치로 갈 거야? 실용 정치로 갈 거야? 요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모순 부조리하고 치열한 어떤 이 전쟁 내지 전투가 없으면요. 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로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는 뜻다방이죠. 그러는 거네요. 네. 아니 지금 그 안에 내용들이 말입니다. 네.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괴담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 함은경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냥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경우도 맞서 싸우고 있어요. 예. 그랬는데 과학 정치를 갖다가 표방한 양양자 양양자 쪽에서는 뭘 그렇죠. 싸움이 없어요. 네. 저쪽에 민주유공자법 만들어 가지고 마치 5.18 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5.18 유공자처럼 만들라 그래요. 사회적 특권 계급을 만들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저기 금태섭 신당의 이 봉다로는 그래도 비판이라도 했어요. 예. 양양자 쪽에서는 뭐 메시지가 없어요. 아니 저는 정치 혁신을 꿈꾸는 정치 벤치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어떤 기존에 36년을 지배했던 진보 쪽으로 압도적인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 가치, 이념 이게 있어요. 네. 이게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 청사진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희망과 비전만 갖고는 안 됩니다. 기존의 민주당이요 모든 게 다 박살 나니까요. 이제는 괴담 같은 거를 가지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그 독일군도 2차 대전 때 말입니다. 야 폐색이 짙어지니까 뭐 그냥 다리 내주고 그냥 뭐 우리 항복하기 이게 안 했거든요. 결사적으로 싸웠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결사적으로 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괴담과도 싸우고 사회적 특권 계급 만드는 거 싸우고 그 다음에 저쪽의 위선 거짓 뭐 독선 시대착오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싸우지 않고 말입니다. 이거 뭐 우리 저기 이제는 건너가자. 우리 좋은 정치할게 하면은 믿어줍니까? 안 되죠. 저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 이 정치 혁신을 파는 정치 벤처들이 유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결국에는 지금 상황 갖고는 정치 벤처들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진짜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은 보시는데요. 차라리 윤석열 정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것들이 이게 부족한지. 예컨대 외치 노선 틀이 쫙 잡혔어요. 근데 네. 항상 말입니다. 틀이나 방향이 잡혀도 속도 있잖아요. 속도라든지 뭐 세련되게 모는 뭐 이러저러한 그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뭐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선우 왕급들 있잖아요. 그 선우 왕급 강약은 잘 모릅니다. 그렇겠죠. 네. 방향이 잘못돼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외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별로 제가 볼 땐 대중들 앞에 할 비판이 별로 없어요. 내치와 관련해서는요 방향이 잘못된 건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오히려 큰 틀에서 말입니다. 뭔가 지금 제시 안 된 게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실. 디테일은 아직 없죠. 네, 큰 틀, 어떤 거는 디테일이 모자라고 어떤 네. 거는 큰 틀에서 뭔가 큰 틀도. 방향이 좀 모호해요. 예. 그렇지만 뒤로 간다거나 왼쪽으로 가는 거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 보완을 보완하는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저분들하고 저분들은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대한민국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고 윤석열 정부보다 좀 더 어떤 나은 정치를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지지가 몰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 뒷다리 잡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표 정치개혁은 성공. 네. 반면에 금태섭 양양자식의 정치 벤처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예, 아직 멀었다. 윤석열도 아직은 계속 지금 형성돼 가고 있고 진화 발전하는 과정에 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완성품이 아니에요.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치 혁신을 꿈꾸 이 파는 정치 벤처들은요. 그보다 조금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앞서 나가죠. 오히려 한참 뒤에 있거나 아니면 발목을 잡고 있으니 예. 되겠습니까? 안 된 일이죠. 네. 자, 특히 또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종인 신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금태섭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김종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과거의 상징을 신당에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성공에는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 소장님을 모시고 정치개혁과 정치 벤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무더위에 이렇게 건강하시고요. 근데 건강할 때는 사실은 이게 세상은 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은 그래도 그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희망적 요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자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혜택들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기보다는 옳아서 그런 것이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사람이 어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난 지금 이제 지금 정치 벤처를 하는 사람들요. 아까 뭐 정태근, 금태섭, 박원석, 그 다음에 뭐 이현주, 기타 등등등 사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자기를 위해 가지고 희생했던 사람, 자기를 떠받쳐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고마움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지고요, 한국 정치적으로 불행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타산직 삼아 가지고요. 우리가 받은 어떤 이 수많은 어떤 혜택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걸 행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살라 그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많은 시사점을 김대호 소장님께서 주셨는데요. 자, 그것도 양분 삼아서 또 주말도 또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